아마도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섬뜩하고 가장 신비로운 천체일 것입니다. 블랙홀의 중력이 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빛조차도 탈출이 불가능한데요. 블랙홀의 내부와 외부를 나누는 한 번 지나면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은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죠. 물리학자들은 블랙홀 내부에 중력과 시공의 곡률이 무한대가 되는 특이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F 작가는 블랙홀이 원거리 우주여행을 하거나 혹은 과거나 미래로 이동하거나 다른 우주로 이어진 웜홀로 들어가는 입구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헐리우드 작가들은 블랙홀 내부에 책장이 있는 방이 무수히 많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쨌든 경이로운 것은 블랙홀의 내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특성, 예를 들어 질량도 매우 인상적이에요. 초대 질량 블랙홀과 비교하면 태양조차 거의 무중력의 테니스공 같아 보일 정도입니다. 오늘은 그런 블랙홀에 대한 영상입니다. 보실 준비는 되셨나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블랙홀의 종류. 혹시 블랙홀에는 털이 없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다시 말해 블랙홀의 모든 특성은 질량, 전하, 각 운동량이라고 하는 세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블랙홀의 크기는 질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 역시 이 질량입니다. 지구와 같은 질량을 가진 천체를 블랙홀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천체를 반경 9mm의 작은 공으로 압축해야 합니다. 블랙홀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가장 작고 가벼운 블랙홀은 대질량 항성의 중력 붕괴에 의해 형성됩니다. 천체들은 연료를 다 써버리면 안쪽으로 무너져 내리듯이 소멸하죠. 그 결과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며 매우 밝은 섬광이 발생합니다. 이후 항성 자리에는 5에서 10태양 질량을 가진 묵직한 블랙홀이 남습니다. 참고로 천체의 질량을 잴 때에는 흔히 킬로그램이나 톤을 사용하지 않고 보다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태양 질량과 비교해요. 우주에는 태양의 수백만 배나 되는 질량을 가진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그와 같은 블랙홀은 초대질량 블랙홀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그 질량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은 거의 모든 소용돌이 은하나 타원 은하의 중심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초대질량 블랙홀의 탄생 메커니즘에 대해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아마 은하의 거대한 중심 영역이 많은 물질들로 인해 중력 붕괴를 할 때 탄생하는 것일지도 모르고요. 혹은 여러 항성 블랙홀이 하나로 합쳐질 때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거대한 초대질량 블랙홀은 우리 은하에도 있어요. 이는 태양보다 400만 배나 무거운데 이것조차 앞으로 이야기할 물질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M87. 이번 랭킹의 첫 번째를 장식할 블랙홀은 누구나 아는 유명 인사입니다. 2019년 과학자들이 촬영에 성공한 것이 바로 이 블랙홀의 영상이니 말이죠. 오렌지색 링 중앙에 보이는 검은 부분이 바로 타원 은하 M87의 중심에 존재하는 블랙홀. 더 정확하게는 블랙홀의 그림자입니다. M87에서 지구까지는 5천만 광년 넘게 떨어져 있으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이죠. 이 블랙홀이 가진 사건의 지평선 내부는 태양계에 있는 8개의 모든 행성 궤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경이로운 것은 그 질량이에요. M87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65억 배가 넘습니다. 블랙홀 M87은 다소 험한 기질을 갖고 있어서 물질을 끌어당겨 가열한 뒤 강력한 방사선을 생성해요. 그렇게 해서 물질의 일부가 우주로 방출되면 길이 5,000광년에 이르는 아름다운 플라즈마 제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NGC 1600.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담한 2층 집들이 늘어선 작은 시골 마을을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한가운데에 100층짜리 호화로운 고층 건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마 타원 은하 NGC 1600을 처음 관측했을 당시 천문학자들이 느낀 감정과 비슷할 거예요.
이 은하는 불과 20개의 은하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은하군의 중앙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그런 소규모의 은하군에서는 거대한 천체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NGC 1600 중심부에 약 170억 태양 질량에 달하는 괴물급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은하의 질량과 그 중심에 있는 블랙홀 질량의 비율이 통상의 약 10분의 1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는 NGC 1600에 존재하는 대질량 블랙홀이 두 개의 은하가 충돌해서 생겼다는 반증일 수도 있답니다. 각 은하의 중심에 있던 블랙홀이 많은 물질을 집어삼키며 합쳐진 것이죠. 봉황자리 은하단의 블랙홀. 지구에서 5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수천 개의 은하로 구성된 대규모 집단, 봉황자리 은하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의 은하는 매우 거대하며 심지어 엄청난 속도로 차례차례 새로운 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매년 이곳에서는 천체의 총 질량이 500에서 800 태양 질량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은하의 중심에 존재하는 초대질량 블랙홀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대식가 천체는 주변 가스의 냉각을 방해하여 별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는데 여기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은하 중심에서 냉각된 가스와 먼지가 가느다란 필라멘트처럼 뻗어나와 마치 잿더미 속에서 일어서는 것처럼 항성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 성단의 영어 이름이 피닉스인데요. 이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딱 어울리는 이름 같죠? 블랙홀 자체의 질량은 태양의 200억 배나 되고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매년 무거워지는데 정확히는 60 태양 질량씩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블랙홀이 더 커지면 그 부근에서 활발한 별 형성은 불가능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맹렬한 기세로 별이 형성되고 있답니다. S50014 플러스 81. 우주에서 가장 밝은 천체 중 하나인 퀘이사는 블랙홀과 관련이 있습니다. 퀘이사는 은하의 중심에 존재하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주위의 물질을 삼키기 시작할 때 형성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강력한 방사선의 방출과 강착 원반의 형성을 수반하는 진정한 빛의 쇼가 펼쳐집니다. 그 결과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방출되며 은하 항성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밝은 빛을 내게 되죠. 퀘이사를 우주의 등대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세페우스 자리에 존재하는 은하는 중심에 그런 천체가 있으니 행운인 걸까요? 퀘이사 S50014 플러스 81의 밝기는 무려 태양의 300조나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퀘이사와 관련된 블랙홀의 질량이 약 400억 태양 질량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홀의 크기도 정말 대단합니다. 사건의 지평선 내부에는 명왕성의 궤도 40개가 간단히 들어갈 정도로 넓습니다. TON 618. 이제 최종 우승자를 발표할 때가 왔는데요. 현재 알려진 것들 중 가장 거대한 블랙홀은 사냥개 자리에 존재하고 있으며 TON 618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질량은 660억 태양 질량, 무려 660억이에요. 쉽게 감이 오시나요? 이 천체는 퀘이사로 분류되어 있으며 가열된 가스와 먼지로 인해 형성된 강착 원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스는 원반 내부에서 초속 7,00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뒤섞이고 있어요. 이 퀘이사는 지구에서 10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밝기는 태양의 140조 배나 됩니다. 어찌나 밝은지 퀘이사가 존재하고 있는 은하보다 훨씬 밝게 빛나기 때문에 그 은하를 볼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나 우월한 특징을 가진 탓에 TON 618은 어떤 분류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이를 분류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극대 질량 블랙홀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한 아이들은 모두 다 크기가 클 뿐 아니라 그 주변을 괴롭게 하는 존재들인 것 같은데요. 태양계가 그런 몬스터 근처에 있지 않아준 덕분에 우리의 쾌적한 지구가 블랙홀의 위협을 받는 일이 없다는 것이 천만다행인 일입니다. 그럼 오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자를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